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고려대학교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예. 아닙니다. 지금 성 교수님 만나려면 지금 대통령도 줄 서야지 지금 만날 수 있는. 잘 아세요. 너무 호응을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 지금. 네. 언더스탠딩이 키운 성인원 아닙니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키웁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잘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동네 형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우리 언더스탠딩 네. 최고의 프로입니다. 네. 예. 그래도 여기저기 다녀봐도 언더스탠딩만한 데가 없긴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럼요. 없습니다. 내로라는 방송국에서 여기 모셔도 이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성일관 교수님이 그 엑기스를 뽑아먹지 못하니까. 그게 바보들이라고. 와. 두 분밖에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가자지구 이야기 좀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전보다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전쟁은 안 끝났는데 뭐 비슷한 것 같고 네. 뭐 안 끝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제. 예. 2달, 석 달 되면 사실 전쟁 끝나거나 아니면 2년, 3년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 지금 전쟁이 이제 90일이 거의 다 돼갑니다. 예. 석 달 됐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한 두 달이면 12월 말이나 1월 초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온라인 상에서 완전히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욕을. 그래서 예. 그때는 왜 금방 끝날 거라고? 그때는 이제 사실 저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많이 줄지는 몰랐어요. 아, 이제 그만됐다. 이스라엘도 그만해라. 예, 그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게 이제 항상 출구 전략을 찾는 게 그거였거든요. 예. 더 이상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많이 못다 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바이든이 지금 아직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든은 그만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니 눕고 그런 겁니까?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면 수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를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무기 대금을 다 이스라엘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사실 탄약을 안 주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아, 이스라엘은. 예. 쏠 총알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어쨌든 무기 지원은 계속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는 얘기가 야, 이번 진짜 바이든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스라엘 안에서. 예. 아.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에 사실 바이든하고 나타냐후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나타냐후가 뭐 사법 개혁 한답시고 난리 맞아요. 바이든이 그거 하지 마라 막 그랬죠. 예, 공개 반대하고 막 난리 났.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그 당시 구구파 이스라엘 의원들이 아 바이든 싫다. 바이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냐. 뭐 우리 미국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 예. 살아남을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 얘기 싹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총알을 미국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도 충격이네요. 그것도 없어요? 있긴 한데 다 썼구나. 이게 지금 3개월을 지금 쏟아 부으니까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3개월을 계속해서 가자지구 사실상 초토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 어찌 보면 예. 지금 가자지구 북부의 건물 60%가 사실 다 붕괴됐다. 아이고. 그다음 남부 지역에 거의 30%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저 빨갛게 된 지역이 지금 다 무너진 건물이 집중 포격을 공습을 받은 지역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 가자 북부 지역인데 저기가 이제 가자 시티, 가장 예.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가. 근데 거기가 지금 사실상 거의 다 건물이 60%가 망가졌고요. 예. 그다음 남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간 이 지역이 한유니스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거의 30% 이상이 다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붕괴하려면 사람이 가서 부수지 않죠. 폭파, 예. 공습 이런 걸로 다 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약이 부족한 거예요. 탱크도 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무기를 대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생각은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우리는 당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못 끝내. 네네. 하여튼 끝을 볼 거야 하고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야 이거 전쟁 계속하면 안 돼라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 말은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민간인 피해만 없으면 예. 계속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속뜻은 예. 전쟁 그만하라고는 하지만 네. 민간인은 좀 안 하게 좀 하면 안 돼?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쪽을 좀 손 봐라. 손 좀 봐봐. 피곤해. 그죠? 하마스가 이제 가장 이번 공격에서 가장 그 실수를 범한 게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초기에 10일 안에 뭐 1,000명 이상을 예. 거의 살해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거기에 뭐 20배가 넘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고 예. 민간인이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문 1,000명이 10일 사이에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유권 차원에서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괴멸이 돼야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해결안, 즉 두 국가 해결안이 생존 가능하다. 두 국가 해결안을 만들 수 있다. 그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한 사실상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지. 예.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통치하면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상 하마스 괴멸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간인 피해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인도적 위기만 막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것이 지금 1월 말이냐 2월 중순이냐가 지금 아니 근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얼굴에 난 이마에 난 하마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하마스인지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인데 텐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박멸합니까? 초기 이스라엘이 천명했던 목표는 사실상 접었습니다. 하마스 섬멸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는 하마스의 그러니까 무기를 다 제거하겠다. 그냥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네. 그냥 한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는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키겠다. 그것으로 목표를 바꿨고요. 예.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하마스를 통치력을 일단 없애버리는 게 지금 수정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하마스 섬멸은 불가능한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나타냐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 통치권 자체를 이제 하마스에서 다른 세력으로 넘기겠다. 그것이 지금 수정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나 같이 들리는데요. 저는 하마스 섬멸이나 네. 하마스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서 하마스가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나 네네. 뭐 꼭 마지막 한 명까지 생명을 없애겠다는 게 원래 목표도 사실은 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네네네. 민간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뭐 네네. 모르겠다. 네. 일단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간인을 최소화한다지만 벌써 22,000명, 23,000명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건 수준이 뭘 그러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계속해서 대규모 병력은 일단 빼자. 이스라엘 대규모 병력은 빼자. 왜? 이제 북부 지역 거의 다 끝났고 중부 끝났으니 남부 지역만 남아 있으니까 예. 대규모 뭐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걸 빼고 최소한의 병력을 남겨두고 정밀 타격. 그러니까 하마스 잔당들이 나왔을 때 가서 공격하는 공습 같은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군인들이 들어가서 정밀 타격 하마스 대원과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이스라엘도 그 요구는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도 이것만큼은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월 말이나 2월쯤 되면 사실상 대규모 병력을 철수는 하겠지만 완전 철수는 없다. 예, 최소한 여름까지 아니면 가을까지 아니면 올해 내내 완전 병력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병력을 이제 주둔을 시키면서 필요시 이 하마스 대원들이나 하마스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무장 세력이 등장할 경우 계속 싸우겠다. 이제 그런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마스의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은 하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자기들 평가로는 지금 뭐 8,000명 하마스 대원 8,0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2만 명 중에서 8,000명이면 뭐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정도. 야. 근데 뭐 그거를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사실상 뭐 8,000명의 뭐 시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일단 그냥 추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군은 그래도 공격의 강도는 조금 줄일 거야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실상 국방부 장관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제 받아들여서 적절한 시기에 제 생각 그게 1월 말이나 2월 초 하여튼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빼고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자 지구를 누구한테 통치권을 넘기느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정치권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좀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럼 거기는 누가 팔레스타인이 누가 그런 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렇겠죠. 자치정부가 와야 되는데 예. 자치정부 조금 이제 무능하고 지금까지 정치력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 못했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그랬다면서요. 네, 또 마크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또 나이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여론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여전히 하마스가 높게 나와요. 오히려 예. 하마스가 차라리 강경한 하마스가 낫다. 네, 요르단강 서안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서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 그렇죠. 이동을 하려면 이스라엘의 허가가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같은 집단 같은 나라로 그렇죠. 같은 생각하니까 민족이죠. 예, 같은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파견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2007년 전까지 이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07년에 지금 뭐 거의 그때 2007년에 이제 쿠데타가 나서 사실상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통치하던 그 경험은 가지고 있으나 이제 가자 지구 주민들이 좀 반발할 가능성도 좀 있죠. 왜냐하면 뭐 하마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용역하는 용역업체 같은 자치정부가 다시 들어와서 들어오면.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니네는 이스라엘과 결탁한 세력들이다. 애매하네.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고, 뭐를요? 뭘 거부해요? 지금 자치정부가 들어가는 것을 예. 왜냐하면 연정에 있는 구구파 연정 의원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왜요? 아이디어를. 더 세게. 예, 더 세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다시 재점령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북진에서 압록강까지 가야지 무슨 예. 여기서 그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는데 예. 여기에 다시 재정착촌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아하. 이런 아주 구구적인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 지역을 자치정부한테 넘긴다고 선언하면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점령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령을 하면 편하지도 않죠. 230만 되는 가자 주민을 예.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일자리 줘야 되고 전기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 수준으로 먹여 살리기가. 그게 아니더라도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되면 통치권을 갖게 되면 어쨌든지 그렇겠네요. 가자 주민들이 인도적 위기가 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걸 다 제공을 해줘야 되죠. 본인 책임이 되잖아요. 그들은 그 동안에는 어떻게 그걸 구해서 먹고 그동안은 살았습니까? 하마스가 다 대신 하고 있었죠. 하마스가 카타르의 돈을 받아서. 아 카타르 돈을 예, 받아서. 카타르가 가자 지구를 계속 지원하기 그 돈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하면 줄 리가 없으니. 그렇죠. 그거 이스라엘이 점령을 사실 원하지도 않아요. 구구파들만 원하지 나타냐후도 원하지 않고 점령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또 비난이 그럼요. 점령하는 미국은 거는 절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재점령하는 거는 그러지 마라. 너도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약한 저항군으로 만들어 놔라. 그렇죠. 그래서 통치권을 아예 자치정부한테 넘기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타냐후를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는 구구파들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거고 속마음은 다른 대안이 없다. 나타냐후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자치정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치정부 지금의 자치정부로는 안 된다. 너무 부패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제일 위에는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 다 바꿔라. 좀 새로운 인물로 팔레스타인 테크노크라시나 자치정부 조금 더 깨끗한 인물도 새로운 인물들도 바꿔서 새로운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또 기분 나빠하죠. 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나 첨예한 지금 3자 간에 이스라엘 자치정부 미국 이 사람들 다 협상을 또 해야 되는 어려운 지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제가 끝나도.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섬멸이 아니고서야 이스라엘 이렇게 어쨌든 가자 지구에 굉장히 많은 민간인 죽이고 확 공격을 해서 했는데 네. 그러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항이 있었는데 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마스가 완전 뿌리 뽑힐 것이냐 모르겠는데요. 안 전혀.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하마스 섬멸을 위해서는 10년이 데케이드가 걸린다 그래서 사실상 하마스를 완전히 토벌하는 건 불가능하고 예. 통치권을 넘긴 다음에 자치정부의 취한군이나 그다음에 네. 필요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가자지구 들어가서 하마스 잔당 세력을 처리하겠다. 이것이 이제 작전이에요. 네. 그래서 하마스는 결국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하마스 즉 카타르의 아주 5성급 호텔에서 잘 살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정치부 네.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통합정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예. 미국도 뭐 정 대안이 없으면 어차피 하마스라는 세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면 예. 그렇게라도 해서 카타르 쪽에서는 그걸 계속 추진하고 미는 거죠. 어차피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계속 같이 가야 된다. 하마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마스가 중요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가자지구의 통치권도 하마스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좀 거기에 그렇게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계획대로 하마스를 뭐 없애고 사실상 없애고 그런 그 새로운 친미 친이스라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하기 쉬운 정부를 세우는 목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나 변수나 그런 건 뭘까요? 결국 그 하마스가 잔당들이 이제 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항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자치정부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거기 또 협상이 또 필요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미국이 뭘 요구한 게 새로운 자치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인물로 가지고는 말고, 근데 그거야 팔레스타인 중에 미국말 잘 듣는 친구 하나 데려오면 그 친구야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자치정부 수반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치정부. 예. 본인이 기분 나쁘다. 왜 내 사람들을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미국이 너무 인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또 나로서는 또 뭐 받아들일 수 없고 가자지구 서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네. 이번에 하마스가 있는 이 동네에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들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가자지구 서안에 있는 분한테 허락 좀 받아야 되는 허락은 아니죠. 이미 하마스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자치정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은 갖추게 되는 거죠. 가자지구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무력 저항을 잘 안 해요. 자기 동포들인데.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배후를 지원하는 네. 우리 전쟁 초기에는 저러다 이란이 아마 참전하지 네. 그 걱정도 했는데 예, 이란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죠. 무기 되면서 예, 가자 지구 말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도 하마스 대원들이 있어요. 네. 요르단강 서안에도 하마스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이슬람 지하드라는 조직도 있고 예. 자생 무장 단체도 있어요. 반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자생 무장 단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의 하나, 둘,
셋, 4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확전은 요르단강 서안도 중요하지만 북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계속해서 교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서요. 서쪽은 네. 그 말씀하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요르단강 서안지구. 네. 북쪽은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 북쪽에 하나 더 있죠. 시리아에서도 쏘고 있어요. 이- 시리아 2개죠. 전선이. 레바논하고 시리아. 그러니까 그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이스라엘도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건- 그다음에 남부 지방에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게 이제 확전이라고 우리는 불리는 네, 건데. 그렇죠. 근데 다행히 헤즈볼라가 지금 전면전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면전과 지금 벌이는 교전하고는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전면전이 만약에 헤즈볼라가 한다면 지금까지 가자지구에 있던 전쟁은 아무것도 양상이 아닙니다. 다르겠죠. 예, 양상은 이스라엘 사망자 몇몇만 날 거예요. 헤즈볼라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건 이번 전투에서 그럼 그냥 우리는 명분 정도만 얻으려고 합니다라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려했던 이란이 뒤를 아주 잘 봐주고 있는 헤즈볼라가 네. 여기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이 문제는 이란 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네. 돼. 그게 저희가 제일 반전하는 예. 입장에선 제일 걱정하는 포인트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는 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어. 그러나 100% 제가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 충돌 격화 격화. 두 개의 전면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이 있다. 미스캘큘레이션, 우발적인 전쟁. 그러니까 서로 팁포텟 주고 받고 있는데 네. 팁포텟 하던 게 잘못해서 한쪽에 갑자기 쐈는데 진짜 잘못 쏴서 이스라엘 너무 측 세게 사망자가 맞았어. 너무 예. 펀치를 이제 잽을 날려야 되는데 잽이라고 달렸는데 그게 훅이 돼 버렸어. 그 정도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는. 그렇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명분상 개입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세게 개입하긴 네, 싫고 네, 네. 그러니까 잼만 날리는 상황이군요. 그럼 개전 초기에 어. 하마스가 저렇게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 공격한 게 원래 하마스 단독 플레이 아니라 뒤에 이란이 있었다. 뒤에 헤즈볼라 이란을 거친 그게 다 있을 거야라고 했던 시나리오는 틀린 거네요. 그거 제가 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주로 많이 틀리시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명하러 이렇게 예.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봤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꼭 틀린 건 아니다. 왜? 하마스가 속았다. 하마스가 속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뭘 속았냐? 예. 네가 도와주기로 이번에 하고. 한번 제대로 일을 벌이면 아. 야 네가 위험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믿어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속여서 헤즈볼라가 얻는 게 뭐예요?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반 이스라엘 저항 세력 중에 넘버원이 되고 싶다. 내보고 싶지만 어. 항상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인간은 항상 비극적인 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예. 그것을 다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넘버원 대 이스라엘 저항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지만 예. 하마스가 저렇게 했는데 하마스를 구하고자 여기에 자기도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레바논은 베이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레바논 베이루트가 어떻게 되냐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이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아, 그렇지. 하마스 공격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레바논 국민들은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장관까지 배출한 예. 사실상 레바논을 거의 뭐 국가도 어떻게 하지 자기 혼자 다 결정해요. 전쟁하고 안 하고를 국가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거의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인데 예. 레바논을 이 자기들한테 명분이 있지만 레바논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죠. 왜 하마스 전쟁에 레바논을 끌고 들어가서 베이루트 지금 경제 최악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이루트를 무슨 시대로 돌려놓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거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헤즈볼라가 네. 완전히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중동 지역의 정세가 반 이스라엘 정서는 꽤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네. 마치 북풍처럼. 네. 그래서 헤즈볼라가 표를 얻거나 하는데 유리한 국면은 됐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06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전쟁을 했죠. 거의 40일 정도, 34일 정도 전쟁을 했는데 그때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헤즈볼라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때는 뭐 석기 시대 정도는 아니지만 예.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의 기반 시설을 다 부셔놨습니다. 공항, 뭐 발전소, 뭐 도로, 다리, 항만. 그 이후에 헤즈볼라가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왜? 그 아픈 기억이 계속 기억이 나서. 그럼 헤즈볼라는 애초부터 전면전에 참전할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겠네요. 아예 그러면. 연락도 없이 그냥 하마스 단독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연락했더라도 헤즈볼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란이 분명히 그린라이트를 하마스한테 줬고요. 주면서 야 걱정 마. 너가 정말 두드려 맞으면 우리 있잖아 북쪽에 니네 형제 있잖아 큰아들 니네 큰형 투입할 테니까 한번 세게 밀어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고 정작 해보려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세게 나와. 이스라엘 세게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 항모 전단이 2대를 초기에 배치했는데 한 대는 돌아가고 아직 여전히 한 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사시 미국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항모 전단에서 F-15 전투기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즈볼라로서는. 그리고 제가 재밌는 표현을 들자면 하마스는 이란의 작은 아들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도 또 작은 아들이에요. 예. 가장 아끼는 귀한 아들은 헤즈볼라.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를 잃을 수는 없어요. 헤즈볼라를 잃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헤즈볼라를 지금 이만큼 빌드업 시켜놓은 건 돈 투자했죠, 무기 줬죠, 엄청나게 이란이 없는 돈, 쌈짓돈 투자해서 헤즈볼라를 이만큼 세웠는데 하마스 하나 구하겠다고 이번에 그걸 다 망쳐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마스 단독 플레이어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명이 같이 덤벼서 이번에 끝장 볼 게 아니었으면 아예 하마스도 너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네네. 그럼 거기서 궁금합니다. 후티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후티는 결국 후티가 뭐 지나가는 배 공격도 하고 우린 도저히 이 불의를 못 참겠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가 막혔어요. 그래서 후티는 기본적으로 후티도 누가 이렇게 첨단 무기를 줬나 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말고는 중국하고. 후티가 도대체 예멘에 있는 반군인데 어떻게 1000km, 1500km 가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1800km까지 가는.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거의 1800km입니다. 드론도 그까지 날아가요. 도대체 그 무기가 다 어디서 났냐고요. 그건 이란에서 왔겠죠. 이란에서 다 줬어요. 결국 미국이나 이제 서방에서 하는 의심은 후티가 이란 말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로봇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암묵적으로 이번 전쟁에 이란을 돕고 그다음에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기네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이스라엘 배를 잡거나 그다음에 지나가는 선박들을 계속 잡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미국 배도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이 지금 이번에 후티 보트 고속정을 공격을 해서 후티 몇 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후티의 슬로건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는 알라우 아크바르고요. 알라우 아크바르는 신은 위대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미국에게 죽음을. 두 번째 줄입니까? 빨간 줄 이거 있죠. 알마웃 랄라메리카. 미국 마웃이 죽음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디가 아메리카라고요? 알마웃 릴라메리카. 아메리카입니까? 미국에게 죽음을. 그다음 똑같이 생겼죠 위랑. 또 죽어야 돼요. 누가 죽냐?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알마웃 릴 이스라엘. 앞에는 죽음이고. 그다음에 알라나 알알 야우드 하면 유대인이에요. 야후드. 그 유다 할 때 거기서 나온 발음이죠. 여후드인데 유대인에게 저주를. 저건 저주를. 그다음에 끝에는 나스랄 이슬람. 이슬람의 승리. 이슬람의 승리.
이 정도로 이렇게 후티 슬로건이 이거 아마 박현도 선생님 조금 이따 나오셔서 이거 집중적으로 후티 하실 거죠. 제가 오늘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슬로건 이스라엘 들어가죠. 아메리카 들어가죠. 예. 유대인 들어가죠. 뭔가 이런 슬로건을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지금 공격하는 게 그렇게 놀랍지 않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공급망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고 이거를 막겠다고 지금 미국이 뭐 10개, 10개 국가가 공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한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비공개로 지금 이 후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예.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도 빠른 데다가 네. 그 바다가 넓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 친구도 왔다가 그냥 치고 빠지는 고속정 타고 다니죠. 드론 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후티를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예멘 영토를 직접 공습하는 것도 민간인이 또 다칠 수도 있고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후티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란이 후티를 조종해서 야 지금 여기가 좀 난리 났는데 형제가 지금 죽고 있는데 네가 가서 공격해 라기보다는 후티도 후티만의 단독 플레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의 존재감. 우리 그냥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멘에 있는 내전에서 정부군 이전에 정부군과 계속해서 내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우리도 실질적인 예멘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인정해 달라. 우리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우리 얼마든지 2,000km짜리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고 드론도 있고 홍해를 확 막아버릴 수 있는 이란이 아니라 우리가 홍해를 완전히 그냥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점은 상당히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에 중동 사우디를 다녀왔는데 두바이도 다녀왔고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해결책은 간단하다. 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된다. 그럼 후티가 이스라엘 공격 안 할 거다.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군요. 지금 후티는. 그렇죠. 선명성 경쟁도 하는 거죠. 사실상 반 이스라엘 전선에서 우리도 충분히 거리는 멀리 떨어져 2,000km까지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괴롭힐 수 있다.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지만은 않다면 네.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스라엘이 공세를 조금씩 늦추면서 정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그 그림이고 예. 어차피 이 전쟁을 뭐 지금 3개월, 4개월, 6개월 계속해서 예비군을 이렇게 소진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지금 GDP가 계속 낮아지죠. 왜냐하면 생산 인구가 계속 생산을 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GDP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타격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병력은 빼고 최소한의 이제 예비군들을 좀 빼고 현역들을 위주로 해서 가자 지구에서 정밀 타격 부대를 파견해서 필요한 곳만 아주 핀포인트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마스 가자지구 통치권을 이제 자치정부에 넘겨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요거는 딱 시그널이야. 일단 대규모 병력을 일단 한번 빼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요 시그널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걸로 네네. 한 발을 빼죠. 뺀 거야. 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북부에서 실제로 예비군을 좀 많이 뺐어요. 이미. 어. 북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가자지구 예. 북부에서 그래서 예비군을 좀 많이 뺐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문제다. 대규모 병력 빼는 거는 사실상 시간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북부 전선에서 우발적인 헤즈볼라의 우발적인 확전이 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10월 초부터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헤즈볼라 대원 사망자가 150명이 넘어요. 예. 150명이에요. 이스라엘 측 사망자도 뭐 10몇 명이 넘는데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국경은 가까운 데에 헤즈볼라의 엘리트 부대 라드완이라는 엘리트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대를 배치하는 이유는 하마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점령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헤즈볼라의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부대를 국경 근처에 배치하지 말라고 강력히 이스라엘 요구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미국이 지금 레바논 정부와 여기 협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협상으로 성공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으나 헤즈볼라가 여기서 자존심도 상하고 면이 안 사니까 협상을 거부하고 국경 근처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키워온 엘리트 부대를 조금씩 다시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 배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전면 전도 불사하겠다. 왜 이스라엘로서는 기회거든요. 왜 기회인가? 전쟁을 하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미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미 예비군들을 몇 번 소집했고 예. 그 다음에 미국도 사실상 전쟁을 허락을 해줬고 예. 그 다음에 봐라 우리가 사전 예방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갑자기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예방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안 할 수 없다. 명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참아왔다. 예방 전쟁을 안 하고 미루다 결국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았냐. 미국도 잘 알고 있지 않냐. 헤즈볼라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데 이번에 차라리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헤즈볼라하고 협상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럼 진짜 불확실성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겠네. 아직 물론 저는 아직까지 낫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가 이렇게까지 3개월을 지금 전면전을 안 했어요. 계속 잼만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헤즈볼라가 이번에 전면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의지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헤즈볼라한테 뭘 해줘야 될 만한 게 있어요? 협상할 때? 헤즈볼라는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는 방향, 레바논을 유린하지 않도록 좀 자제를 시키겠죠. 이스라엘을. 그게 이제 헤즈볼라가 면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갔다. 즉 대규모 병력을 빼겠다 그러면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이 설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가자지구 이제 끝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전을 할 필요는 없어진 거다. 그러면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봐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 즉 면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 그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거 안 해줄 이유는 없네요. 없죠. 이스라엘은 이미 얻을 거 얻고 얻을 끝나면 되니까. 이스라엘도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낫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뭐 거기서 굳이 벽살 잡을 일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야 보는데 항상 우발적으로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최근에 레바논에서 2명을 암살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를요? 첫 번째는 하마스의 남바2 내지 남바3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 헤즈볼라가 거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도시 이름이 있거든요. 지역 이름이 다흐야 지역이 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 다흐야 지역에 숨어있는 남바3를 하마스 남바3를 드론을 날려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 7명이 같이 7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복수한다고 안 할 수가 없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켓 한 60발을 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두 번째 최근에는 또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라드완 부대의 좀 높은 고위급 사령관 지휘관 하나를 또 암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스라엘의 암살이 계속 반복되면 참고 싶어도 또 죽이고 누구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주요 요인들은 그걸 노리고 헤즈볼라 쪽에 몸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 숨어들었겠지. 이제 뭐 암살을 2명이나 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겠다. 아예 그냥 어디서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거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미국이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얻은 거는 별로 없다.
거의 무기만 대주고 뭐. 예, 아랍권의 여론은 최악이고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최악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지지해 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뭐 국무장관이 가서 전쟁 안 되고 민간인 죽으면 안 되고 뭐 말만 들어보면 되게 많이 말뿐인 거죠. 말뿐. 그렇게 얘기했는데 2만 명이 더 죽었어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중동 입장에서 미국이 못하게 했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그렇죠. 너희는 제가 말만 나불. 무기만 안 줬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도 전쟁을 해야 되죠.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죠. 가자 지금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무기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덤빌 수 있는 불가능하죠. 참 애매하네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렇... 무기는 대주고 여론은 나빠지고 뭘 미국이 얻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이번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란을 이 기회에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란이 밀고 있는 이 하마스 세력과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후티가 이렇게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의 목을 조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놓지 못한다면 예. 미국의 헤게모니는 이미 종이 호랑인데 누가 미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전략이 맞다면 네. 이번에 이란이 뭔가 세게 나왔어야 예. 이란은 뭔가 제재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란은 제가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는데요. 뒤에 이렇게 쏙 왜냐하면 빠지는 이란은 느낌인데요? 본인이 직접 링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미 아바타들이 많잖아요. 아직 쓰지도 않은 최후의 보루 헤즈볼라도 가지고 있는데 예. 네. 걔도 아직 안 썼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란은 아바타가 많아요. 아 뭡니까 이게? 10월 7일 이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횟수가 64회라고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돼요. 지금 70회가 넘습니다. 80회까지. 그럼 누가 공격했어요? 로켓이나 드론을 쐈냐? 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예요. 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예.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죽기도 했어요. 미군. 예.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지만 본인의 프락시 대리 조직들 이용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최근에 가장 크게 공격한 것이 AC-130 건십을 이용해서 민병대 친이란 민병대 부대를 아예 공습을 했고요. 여기 이제 까따이브 헤즈볼라라는 친민병대 이름입니다. 여기를 원점 타격했고 예. 그 이후에 제일 최근에는 까따이브 안누자바라는 또 다른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를 암살을 했어요. 미국이. 네,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그리고 펜타곤에서도 이게 지금 아주 불만을 이미 표시했어요. 그러면 네. 이란은 그러니까 뭔가 주도 면밀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저런 거 보면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란이 해온 회색지대 그레이존 전략입니다. 네,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뭔가 제가 한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예. 분명히 제가 뒤에서 배운 것 같은데 증거가 없네. 예. 그게 이란이 잘하는 거예요. 본인은 뒤에 쓱 앉아 있고 예. 앞에 애들 쭉 자기 대리 조직 쓱 밀어가지고 증거 안 남기고 야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자기들이 키워놓은 민병대 세력들을 동원해서 미군 기지 공격하죠. 예. 후티 동원했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또 친민병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걸 예. 이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죠. 헤즈볼라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계속 신경을 건드리도록 교전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이란이 왜 이러는가? 이란은 예. 궁극적으로 어디라는 게 뭔가? Middle East without US예요. 미국은 가라. 미국 없는 중동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여기에서 계속 우리의 중동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알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우리 원하지 않는다. 예. 당연히 이스라엘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대체 친이란 민병대들이 미군 기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사실상 말이 돼요? 이게 트럼프 같으면 사실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을 났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거 사실 그때 2019년에 미군 기지 공격했다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했잖아요, 이란에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었지만.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공격한다. 예, 미군 기대를 공격해서 미군이 죽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날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거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펜타곤도 이거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란 제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하게 솜방망이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올해 벌써 대선 있잖아요. 예. 대선 앞두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으로서 이제 곤욕이죠 이게. 이거 지금 이란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는 안 되고 전쟁은 더 안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랍권에서의 인기는 바닥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이 누려왔던 그 헤게모니를 야금야금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미국 내에 또 여론은 완전 친이스라엘이고 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여론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랍권 유권자들,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론 아직 10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미 대선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분쟁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 핵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도 IAEA가 갔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뭐 핵개발 발전기 원심 분리기 계속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몇 달 내 수주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뭐 해야 할 일은 숙제는 많은데 숙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어렵네. 미국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요. 미국도 되는 일 없으니까요. 뭐가 이렇게 외교 정책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사실상 뭐 예. 여러 가지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우크라이나 정도도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전쟁을 끌고 가는 게 바이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내가 도와주는 줘야 돼. 이념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또 완전 도와주기는 싫어. 그러니까 이게 무기만 이렇게 찔끔찔끔 주니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죽지도 않고 반대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희망 고문이냐. 돈만 주고 링 위에 정말 약한 애 하나 다윗과 골리앗을 올려놓고 다윗에게 이제 돈은 계속 주는데 이겨라 박수만 치는 거 아니냐. 되지도 않을 거를 지금. 등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해 만약에 바이든이 여기서 러시아에게 푸틴에게 선물을 줄 수 없으니까 이걸 대선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은 어때요? 혹시 뭐 중국은 사실 변수 아니에요? 초기에 마치 중립을 지키는 듯 했다가 예. 사실 그 팔레스타인 측으로 돌아섰죠. 팔레스타인 측으로 지지를 한다 그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전쟁이지만 강대국들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상 아무런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때 중국이 중동의 외교 너무 잘한다. 네. 막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악수도 시키고. 네네네. 중국 대단해. 작년 3월에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중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대만 때문에 머리가 아프구나.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뭐 자기가 전쟁한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국, 프랑스 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 전쟁을 지금 주도하는 국가는 역시 미국과의 이스라엘과의 특수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 말고는 사실상 이 전쟁을 어떻게 중지하거나 끝낼 수 있는 국가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미국을 움직이는 거거나 이스라엘 결국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여론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여론 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재밌는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약자편은 아닐까요? 데이터 리서치에서 11월 정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팔 전쟁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팔레스타인이 책임이 많다. 왜? 맞네요.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책임은 저기가 있지. 예, 52.2%. 네.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 25.7% 나왔습니다. 네가 여기는 원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쨌든 공격은 하마스가 한 거 아니냐. 예. 나머지 20%는 모르겠다는데 예. 요게 이제 11월 26일에서 27일 아직 그 전쟁이 더 진행되기 전입니다. 예. 만약에 아마 지금쯤 한다면 이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여론조사 한번 더 그래요. 보시면 팔레스타인 책임을 많이 생각하는군요. 예.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예. 요거는 더 앞 11월 더 전에 10월 27일 날에서 30일까지 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전쟁의 책임 이스라엘 하마스 비슷합니다. 38%. 그러네. 둘이 비슷하다. 둘 다 똑같다. 그다음에 하마스 책임이 크다가 34%. 예. 이스라엘 책임이 크다는 13%. 여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하마스의 약간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하마스에 약간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먼저 네. 공격한 게 확실히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스라엘의 그렇겠죠. 나쁜 예. 여론이 2만 많은 명이 것 같아요. 사망했기 때문에 네. 뭐니 해도 사망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게 팔레스타인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예, 여론조사. 팔레스타인 내부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면 첫 예. 번째 화면을 보시면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적절했냐, 옳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공격한 예, 기습 게 공격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 전체적으로 가자지구하고 웨스트뱅크 두 개 나눠서 했는데요. 예. 전체 72%가 옳았다. 그다음에 웨스트뱅크에서도 높네요. 네, 그다음에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게 전체가 22%입니다. 그다음에 서한 지구에서 가자 지구 기습 공격이 옳았냐? 82%가 옳았다. 그러네. 이야, 오히려 가자지구보다 더 높다. 가자 지구에서 57%밖에 안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자지구는 자기들이 공격하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서 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냐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네. 웨스트뱅크는 야 그거 잘했네. 자기들은 안 당하니까. 상당히 재밌는 결과죠. 그다음에 전쟁 범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냐, 전범이냐 아니냐? 그냥 팔레스타인은 95% 이상이 거의 전범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하마스는 없습니다, 거의. 웨스트뱅크 5%. 근데 가자 지구가 17%나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2배가 넘으면 3배 가까이 됐어요. 그 가자지구 내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불만 여론이 조금씩은 있다는 있다는 뜻이네요. 얘기죠. 밑에 예. 바닥에. 예. 오히려 요르단강 서안 지구보다 가자 지구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하마스도 잘못했다. 전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좀 결과예요. 또 다른 여론조사. 예.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누가 통치해야 되겠냐?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가자지구에서는 가자 지구에서는 51%가 하마스. 하마스. 예. 그다음 8%가 이스라엘 군. 와 이스라엘 군이 통치해야 된다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와 그분들. 우리로 치면 일본 군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 예, 우리나라 예, 쪽으로 치면. 그다음에 11%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야.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누가 통치해야 되겠냐? 역시 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하마스. 요르단강 서안 지구 사람들은 하마스가 통치해야 된다고 73%가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가자 지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네. 이걸 보면 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자치정부가 예를 들면 서한지구나 가자지구를 다 통합하는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예. 상당히 싫어하고 있죠. 인기가 없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를 예. 누가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면 네. 누가 통치하게 하는 게 되기를 원하냐? 좋겠느냐? 그랬더니 가자지구 사람들은 여전히 38%가 하마스. 근데 아까보다는 줄었어요. 예. 그러네요. 51%보다는 줄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3%가 자치정부. 예. 근데 뒤에 보니까 초록색이 자치정부가 예, 위도 근데 아바스 없이. 그러니까 아바스가 싫다는 거예요. 아바스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이에요. 수반이죠. 예, 예. 이 사람 자치정부가 하는 건 좋은데 난 이 사람이 진짜 싫어.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진짜 바닥이라는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인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인물 인선을 해서 좀 더 깨끗한 그다음에 훨씬 더 정치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역시 75%가 하마스.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을 피해 자치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가자 지구보다 더 낮게 나왔어. 아이고. 세상에. 네. 와. 그것도 아바스 없이. 이걸 보면 이 아바스라는 수반이 네. 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썩은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오히려 예. 뭔가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하고 얘기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뭐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엄청 있는 거잖아요. 엄청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가 물러나고 차라리 그러면 다른 자치정부 내에 깨끗하거나 젊은 새로운 이미지의 예. 정치인을 새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아바스는 그냥 바지 사장으로 놔두고 밑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바스는 기분 나빠서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보내줄까요? 2%를? 와. 자, 이번 전쟁에서 예. 누가 가장 만족스럽게 잘했냐? 이번 전쟁에서 네.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웨스트뱅크에서는 85%가 하마스. 하마스를 잘했다. 네. 와. 가자 지구는 절반 정도만 하마스. 세상에. 이것도 진짜 대부분 하마스가 여전히 강하군요. 하마스가 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서한 지구에서도 이 아바스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차라리 하마스가 낫겠다는 여론이 꽤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잘했냐 물어봤더니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시누아르가 잘했다. 역할을 했다는 웨스트뱅크에서 81%가 나왔고요. 서한에서 더 많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가자지구는 역시 절반 52%. 그 다음에 하마스의 정치국 위원 이스마일 하니아가 잘했다. 즉 네. 카타르 5성급 호텔에서 룰루랄라 하시는 분 예.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웨스트뱅크의 57%, 가자지구 43%.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장 큰 정파 파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웨스트뱅크에서 23%, 가자지구에서 21%.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웨스트뱅크 10%, 가자지구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21%. 여기 지금 이게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를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 통치하고 있는데 예. 지지율이 10%밖에 안 네, 된다. 지지율 10%밖에 오히려 가자지구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크무드 아바스가 어떤 중요한 만족스러운 역할을 했다. 웨스트뱅크 7%, 가자지구 17%. 야. 아시겠죠?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진짜 되게 서글프다 얘네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만큼 만족할 만한 역할을 했는가. 예. 중동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예.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예멘. 예멘이요? 예, 웨스트뱅크에서 8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후티 때문이겠죠. 후티 반군. 예, 가자 지구에서 68%. 예. 그 다음에 중재 역할을 잘해왔던 카타르가 웨스트뱅크에서 55%, 가자 지구에서 57%. 야. 그 다음에 역할을 한 조직은 헤즈볼라. 예. 웨스트뱅크 39%, 가자 지구에서 63%. 헤즈볼라가 열심히 그래도 우리 위해 예. 싸워주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이란은 웨스트뱅크 30, 가자 지구에서 41. 터키가 웨스트뱅크에서 22%, 가자 지구에서 51%.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우디. 사우디는 도대체 뭘 하냐? 사우디는 웨스트뱅크에서 턱걸이 넘지 못할 뻔했습니다. 2%에 그치고 있고. 2%요? 이게 턱걸이가 아니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UAE를 보십시오. 그 앞에 UAE 3%. 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래도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이집트도 거의 뭐 바닥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 말고 이란, 헤즈볼라, 카타르, 예멘 말고 터키까지 조금 인기가 있고 나머지 요르단, 이집트, UAE, 사우디는 바닥이다. 카타르는 왜 이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카타르는 원래 2000년대 초부터 가자 지구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요? 그게 카타르의 전략입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나 예. 이슬람 세력을 지원하면 나의 외교력이 높아진다. 그게 전략이에요.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고. 카타르의 전략이. 예. 그래서 예. 탈레반하고 협상할 때도 누가 있습니까? 카타르가 중재를 했죠. 미국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상 중재를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 워낙 작은 국가지만 자기의 외교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이슬람 세력을 테러 조직이든 말든지 무조건 네. 모든 네. 사람들과 다 관계를 좋아하는 스위스 같은 네. 그런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카타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서로 있었군요. 이야.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이 아니네요. 지금 아바스와 이스마엘 하니야와 누가 더 좋냐? 즉 자치정부 수반하고 하마스의 정치국 위원 네. 인기 그 호텔에 숨어 있다는? 예 카타르의 5성급 호텔에 있는 분. 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했는데 9월 달에는 누가 인기가 좋았냐면 이스마엘 하니야가 58%였고 예. 아바스가 37%였는데 12월 23일 날 조사를 했더니 이스마엘 하니야의 인기가 71%까지 올라갔고요. 아바스 수반의 인기는 2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 5성급 호텔에 숨어 있다면서요? 숨어 있는데요. 예, 숨어 있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예. 하마스라서 잘한 거야.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도 마찬가지고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인기가 이스마엘 하니야가 제일 높다. 이런 거 보면요. 하마스가 박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아바스 수반이 사임하기를 원하냐 하는 인구 찬반을 물었는데요. 12월 23일 가자지구 조사 81%가 사임해야 된다. 요르단강 서안에 92%가 사임해야 된다. 사임해야 된다. 네. 아바스에 대한 인기는 바닥이고. 네. 선명야당.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하마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더 선명성이 강해지는 거죠. 공격을 당하니까 더욱더 선명성이 강해지고 더 저항이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가 대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치정부의 지금같이 썩어 빠진 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깨끗한 인물들로 채워서 새로 만들어진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자 주민들이 반겨주지 않을 것이고 할지 않을 영이 것이다. 서지 않기 때문에 네.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 우리는 저기에서는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봐도 옛날 우리가 그 일본 시절에 저항하던 거 생각하면 네. 하마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마스 세력이 좀 온건화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라파트 같은 경우도 88년 전까지 아라파트도 사실상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스라엘 민간인을 거의 살해하는 테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88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더 이상 테러를 하지 않겠다.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예.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정체성을 바꾸게 됐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협상을 해서 1993년에 오슬로라는 최초의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이 됐지만 그게 예. 최종 협정이 아니었던 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하마스가 아라파트처럼 시간이 지나면 온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야ser 아라파트가 이끌었던 운동은 세큘러 조직이에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운동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거는 정치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슬람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플러스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쉽지가 않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슬람 원리주의를 버리고 예. 그럼 우린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단체로 그냥 거듭나겠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예 우리는 이제 이슬람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첫 번째 팔레스타인 독립의 목표였지. 예. 그렇게 아예 조직 자체를 완전히 개조를 한다면 예.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절반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 아시다시피 하마스의 전신은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슬람적인 즉 그런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하마스가 처음에 공격한 것도 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막 손잡고 막 격변하는 갑자기 평화 분위기 그게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도저히 이 꼴을 눈뜨고 못 보겠어. 그렇죠.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면 하마스도 좀 다소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다. 네네네. 그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치적 목표가 있었죠. 어디나. 네. 왜냐하면 자기의 목소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의 협상이 계속되면 자치 정부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가자 지구는 계속 힘들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요원하고, 우리의 남은 것이 잃을 게 뭐 있냐, 남은 것이 뭐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죠. 참 어렵네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야.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변수가 뭐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여기도 이제 전쟁 끝내는 쪽으로 좀 이동하는 조금은 가는 것 같다. 분위기인 것 같다. 예. 그래도. 네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뭐 홍해 막히고 막 한 것도 뭐 시간 문제일 거고 유가도 뭐 아주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얘기 들어보니 이번 사건으로 뭐가 중동에 무슨 뭔가가 진전되고 이런 거는 별로 없네요. 여전히 다만 하마스 지역에 좀 덜 강경한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가자 지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비극이에요. 예, 바꿀 수 없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더라도 또 새로운 깨끗한 정부가 들어서서 가자 주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빨리빨리 좀 당신들 좀 평화롭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동안 그 국제 간의 갈등을 쭉 지켜본 결론에 의하면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아, 한번 그럼. 응어리가 풀려야 돼. 네, 응어리가 미국이 어. 한일 간에 잘 지내면 얼마나 미국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음.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싸웠댄다 니네 듣긴 들었니?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와야 해결되는 거지. 이건 뭐 많이 걸릴 것 논리와 같은데. 협상으로 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고.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야, 고려대학교. 그래도 이렇게 누가 정일광 어디서 이렇게 교수님. 정리해 주냐? 네, 오랜만에 또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광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